네, 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고스탁팀입니다. 자, 매일 하루를 6월달은 지금 매일 뭐 새로운 뉴스가 계속 터지는 것 같아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지금 방송하시는 뭐 저희 전문가들도 그렇고요. 지금 이제 주식 계산은 주식쟁이들, 특히나 뭐 주식에서 이제 입문하신 분들은 조금 좀 황당스럽기도 하고요. 많이 좀 힘드실 수도 있어요. 뭐 전문가분, 제가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지만,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개인 투자자들이 주식을 좋게 생각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가 뭐 상따치고 추격 매수하고 이런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느 정도의 기본적인 어느 틀은 글로벌 시장과 비슷하게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 못한 부분이라 많이 좀 아쉽기도 하고요. 그게 지금 정부에서도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특단의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때까지는 조금 변동성이 있더라도 비중을 조금 조절해서 이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수익 나면 이제 먹고 토끼는 전략, 그렇게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아요, 구독, 알림 부탁드리겠고, 오늘 또 수요일이죠. 수요일에도 저녁에 또 기법 강의를 좀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오시면 또 좋은 기법 강의도 진행해 드릴 테니까요. 이럴 때 준비를 잘 해 놓으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자, 이제 뉴스 좀 살펴보고 이제 내일 이제 보셔야 될 종목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간밤에 이제 우리나라만 떨어진 게 아니고 미국 시장의 마이크론을 비롯해서 미국의 AI 반도체까지도 폭락세가 나왔다. 뭐 진원지가 뭐 한국이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국내의 어떤 반도체의 등락이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나스닥 시장은 2.2% 떨어졌어요. 반도체 필라델피아 지수는 7.8% 떨어졌습니다. 여기서 느끼는 게 뭐죠? 저희는 이제 여기서 마이크론이 주가가 좀 많이 빠졌거든요. 마이크론이 주가가 좀 생각보다 좀 많이 빠졌어요. 마이너스 13% 빠졌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삼성지수가 13% 빠집니다. 그로 인한 거래소 시장의 사이드카 발동, 서킷 브레이크 발동, 그걸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까지도 동반 하락세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볼 때 미국 시장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떨어져서 그런 거지, 나스닥 시장이 떨어져서, 필라델피아 떨어져서 그렇고 나스닥이 떨어져서 그런지 나스닥도 2%밖에 안 빠졌어요. 전체 시장에서 2% 빠진 거죠. 거기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많이 빠진 거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는 역시나 이제 최근에 급등했던 마이크론, ADM, 그 다음에 뭐 델, 뭐 이런 것들이나 많이 떨어진 거죠. 그로 인해서 떨어진 거지, 이게 뭐 다른 걸로 인해서 떨어진 게 아니죠. 근데 국내는 어저께 순수하게 수급 가지고 매물 나왔거든요. 그게 좀 심각한 거예요. 오늘도 그런 모습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극강의 변동성인데 이게 유례가 없어요. 자, 한국 MSCI 선진국 지수 뭐 불발이라는 소식이 있고, 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각종 악재들이 4호 해석으로 많이 나와요.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거든요.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예상을 해야 되는데, 주가가 떨어지기 전에 이것 때문에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미 떨어지고 나서 이것 때문에 떨어졌다고 해봐야 의미가 없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불가능하다, 지금 시장을 확인하기가. 그래서 지금 또 문제는 나중에 계속 나와요. 알고 있어요. 코스피 9100에서 8200. 오늘도 뭐 극강의 변동성인데, 오늘 종합주가지수를 보면 이게 지금 거래소거든요. 이게 오늘 그 저가가 마이너스 1.5예요. 그래서 이제 고가가 4.55, 1.55거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면, 이게 증시가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장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올라갔다가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졌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하락률이, 지수 하락률이 마이너스 6%예요. 여기서 여기까지 떨어진 게. 마이너스 6% 떨어졌다고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5에서 주가를 다시 땡깁니다. 그지? 3.5%까지. 5%나 들어왔어요.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 일종 변동성이 장난이 아닙니다. 지금 다른 나라, 어느 나라가 이런 식으로 주가가 변동성이 심한지 한 나라도 없어요. 네, 뭐 매일 우리나라는 전쟁하는 나라처럼 변동성이, 일종 변동성이 장난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여기서 주가가 빠진다는 얘기는 역시나 시총이 높은 애들이 빠지는 거고, 또 이만큼 올라간다는 거는 역시나 시총이 높은 애들이 올라가는 거죠. 주가의 변동성이 엄청 심한 거죠. 6% 빠지고 5% 올라가는 거예요. 결국에는 3.5% 상승을 했습니다만은 3.2%. 결국에는 오늘은 이제 어저께 주가의 낙폭과대에 비해서
종목들이 들어오긴 했으나 상승한 종목이 거의 제한적이죠. 아침까지만 해도 좀 좋다가 올라갔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볼게요. 뉴스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저 삼성리스 두세 배 오를 때 코스피 종목은 70% 떨어졌어요. 심각합니다. 심각하고, 이게 지금 어제도 했지만 이재명 정부에서 이걸 인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지를 하고 있고, 제일 문제가 지금 단일 ETF예요. 나중에 또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제 514조 증가됐어요. 어제인데, 어제 514조 증가됐는데, 이게 지금 514조 증발됐다는 소식인데, 이게 어떤 정도 수치냐면, 코스닥 시장의 시가총액과 더 넘어가요. 코스닥의 시가총액.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오늘 좀 올라서 그렇지만, 코스닥의 시가총액이 497조거든요. 오늘 올라서 497조예요. 그럼 어저께 코스닥 시장이 삼전지수가 빠지면서 코스닥 시장이 없어진 거예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싹 사라진 거죠. 그 정도의 금액이에요. 이게. 그만큼 이제 돈의 수급이 많이 몰려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해서 뉴스 나오죠. 삼성리스 호남의 단군 일의 최대 수백조 원의 반도체 투자하겠다. 그래서 그나마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보면 여기서 세력성 종목이 되죠. 반도체 호남 지방의 반도체 그 지구에 지역에 근처에 부동산이 하나 있다는 소식으로 인해서 전라도 광주 쪽에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한 이제 기업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서산을 비롯해서 역시나 보혜양조, 부국철강, 오늘 서한기계공업까지 잠깐 나왔었죠. 모헨즈, 그 다음에 뭐 지금 뭐 시간에도 또 막 시간에 난다. 애프터마켓에서 들어오는 뭐 광주 신세계, 금호타이어, 금호건설 이렇게 해서 종목들이 막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일도 아마 지금 결정이 나오지 않을까 보는데, 왜 그러냐면 29일 정도에 지금 이제 청와대에서 이제 만나기 때문에요. 이미 여기서 삼성전자는 정해졌고 SK하이닉스가 어떻게 될지는 봐야 되겠죠. 도박판이 완전 국장은 지금 도박판의 끝장에 있어요. 이 누가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엉망진창입니다. 뒤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오늘 이런 것들, 코닝, 반도체 유리기판, 한국투자 검토 중이다. 이 정도 나오면 이 이슈 뉴스를 인해가지고 되게 주가가 반등이 좀 있거든요. 아무 반동이 없어요. 자, 김용범 실장 반도체 기업들과 입지 논의 이루어진 건 사실이다.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어제도 나왔던 뉴스 중에 하나인데, 이재명 정부가 K-로보틱스 육성 청사진을 넣는다. 이제 이게 덕분에 이제 로봇주에 들어왔는데요. 로봇주들도 지금 보시면 진짜 차트가 똑같이 생겼어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 로봇주 애들이 주가가 엄청 빠진 거거든요. 이게 주가가 이렇게 종목이 이렇게 있다가 종목이 간 게 아니고, 이래 있다가 가지고 이렇게 올라간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하락하다가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과 며칠 전이 다 신저가예요. 혹은 저가 근처에서. 이렇게 들어온다는 들 무슨 의미가 있냐 이거지. 그럼 이거 어제 사나 그저께 살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뉴스 나와도 종목은 삼성뉴스로 계속 돈이 몰려가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뉴스로 인해서 오늘 어저께 급락에 비해서 이 뉴스로 인해서 로봇주애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제약바이오도 보시면 종목이 좀 들어오긴 했거든요. 그나마 제약바이오는 저희 방에서 봤던 애들 중에서 최근에 들어서 급등했던 애가 D&D파마텍, 그 다음에 제가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네이처셀, 이 종목 중에서 뭘 샀고 하다가 우리가 D&D파마텍을 사서 먹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D&D파마텍은 공시가 나와서 주가가 떨어졌고, 다시 오늘 한올바이오파마, 그 다음에 좀 올라갔었고요. 그 다음에 일부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단기 수급이 좀 낙폭과대로 좀 주가가 들어오면서 좀 리가캠 바이오 뭐 이런 거, 에이프릴 바이오 같은 것도 봐도 추세가 다 죽은 거잖아. 아까 얘기했죠. 어제까지 다 신저가, 거의 신저가예요. 신저가 다 신저가거든요. 거의 뭐 신저가 경신해서 수급 거의 대부분 다 올해 신저가. 지금 뭐 한참 보면 이런 식으로 주가 다 빠진 상태에서 매수세라서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해요. 뭐 펩트론 같은 것도 이제 비만치즈 이런 것도 보면 다 똑같잖아요. 주가가 빠지니까요. 들어오는 매수세지, 야 오늘 급등하게 사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그 정도로 이제 제약바이오 종목들도 들어오긴 했는데, 어쨌든 이게 그게 삼성닉스에 관련했던 부분들이 좀 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공장을 전남 광주로 확정했다는 소식이 있긴 하고요. 이미 이거는 6월 10일, 6월 10일부터 해가지고 뉴스가 계속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전공정 팩 가능성 수백조 원대 투자하겠다. SK가 이제 추가적으로 조율이 되는데, SK 쪽이 지금 최태원 쪽을 만나기 때문에 아마 긍정적인 검토가 나오거나 확정이 된다면 조금 이제 코스닥 시장도 돈이 조금 더
이게 실적 유지로 좀 돌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꼬리가 몸통을 얻는다. 삼성리스트 ETF, 나스닥 폭락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소식이 나오는 등 주요 외신들이 지금 K 증시 관련해가지고 엄청나게 지금 불만이 많아요. 그 결국에는 이게 단일 ETF거든요. 삼성리스트 ETF. 진짜 이게 심각합니다. 나중에 좀 보여드리겠지만. 자, 광저리고 꽃이나 전북 초비상. 반대로 이제 전북에 있는 땅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이렇게 나오고, 방금 또 뉴스가 나왔는데, SK하이닉스가 내달 10일 미국 ADR 상장 추징에, 이제 승인이 떨어지면서 거의 지금 255만원인가를 기준으로 해가 45조 정도를 지금 이제 전환한다는 소식이 있어서요. 이 뉴스로 인해서 애프터마켓에서 이제 삼성전자가 한 5% 올라갔거든요. 갔다가 다시 지금 한 3%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일 큰 문제가 이겁니다. 널뛰기 단일 종목의 레버리지인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게 우리가 단기 테마가 이렇게 붙잖아요. 보통 단기 A급의 테마 정도가 붙으면, A급의 테마는 종목이 되게 좋은 거예요. A급 테마 붙으면, 이게 보통 거래대금이 이 A급의 테마에서 웬만해서 거래대금이 한 2조에서 이제 한 3조 사이에 붙거든요. A급의 테마가. 지금 오늘 같은 날에 저 뭐 있노? 저게 전라도, 광주, 호남지방의 반도체 부동산 관련해도 있잖아요. 이거는 거래대금 다 붙어봐야 1조 될란가? 1조도 안 될 거예요. 오늘. 다 붙어봐야 1조도 안 돼요. 단기 종목들이. 그러니까 뭐 오늘 보혜양조 이런 것들 엄청 거래가 붙었죠. 보혜양조 오늘 거래대금 얼마 될 것 같아요? 보혜양조 오늘 뭐 보혜양조란다. 저게 그 부국철강 오늘 엄청 급등했었잖아요. 그 부국철강도 거래대금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이런 애들도 지금 보시면 이런 애들도 거래대금이 오늘 1,400억이에요. 부국철강이 거래대금 엄청 많이 붙었거든요. 오늘 부국철강이 1,400, 1,500억 정도 됩니다. 한 종목이 오늘 제일 많이 붙은 게. 그러니까 이런 종목이 10개 있어봐야 1억 5천이거든요. 1조 5천억이에요. 10개 있어봐야. 그럼 그 정도 정신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종목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별로 안 됩니다. 그나마 거래가 많이 붙은 거고요. 진짜 오늘 호남지방에 반도체 중 섹터에 한 1조 조금 더 들어왔을란가? 그지 다 합쳐보면. 그러니까 그 정도 금액을 지금 단일 ETF에서 돈을 다 잡아먹어버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주가가 더 가해를 애들이 가지를 못합니다. 저도 처음 봤어요. 이게 지금 심각한 수준이라서 이게 얼마나 심각하냐면 단일 ETF 거래대금이 지금 하루에 20조를 유파간다고 얘기가 나거든요. 사상 최대입니다. 이게 지금 20조예요, 20조. 20조라는 거래대금이 엄청난 거거든요. 이게 한때는 거래소 코스닥의 전체 거래대금만 맞먹는 수치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날도 지금 이제 이래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에 지금 중간에 뉴스를 보게 되면 역대치를 갈아치웠다고 얘기하는데, 오늘로 지금 단일 레버리지 ETF 관련해서 지금 여기 27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포함해서 거래대금은 19조 3천억 200억이다. 이게 지난 19일 날에 18조가 나왔거든요. 지금 19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거래대금이 단일 ETF 쪽으로 단위 몰리는지를 알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와봐야 이게 종목이 들어가봐야 이 대부분의 기초자산이 되고 있는 게 이제 삼전닉스거든요. 어쨌든 반도체잖아요. 보시면 오늘 거래대금을 놓고 보시면 오늘 거래대금이에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시가총액이네. 거래대금 놓고 보면 이게 거래대금이거든요. 이게 거래대금인데 이 거래대금을 놓고 보면 여기 보시면 이게 거래대금 1등부터 거의 20등까지잖아요. 몇 개나 있습니까? 단일 SK하이닉스 단일 레버리지 이 거래대금 얼마예요? 7조에 7조 7조 1,000억입니다. 이거 안 붙으면 아까 뭐라고요? 오늘 같은 날 부동산 테마 최소 5개나 만들어요. 부동산 테마. 이 돈이면 부동산 테마 있잖아요. 오늘 아까 전라도 호남지방에 그런 테마 같은 거를 5개 만드는 돈이에요. 얼마나 많은 돈이 이쪽으로 몰려가고 있습니까? 이것만 있습니까? 지금 제가 머리 틀라고요. 체크를 했는데 이게 지금 단일 ETF잖아요. 이게 지금 거래대금 1등부터 20등까지 포함하니까 10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지금도 보면 애프터마켓 포함하면 이 단일 레버리지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거래대금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몇 개가 있냐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1등부터 19등까지 줄 세워나가 봤을 때 거래대금이에요. 1등부터 19등 안에 종목이 13개가 ETF 상품이에요. 이게 지금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거기에서 이게 저 보면 어쨌든 기초 자산을 중심으로 하는 거니까 어쨌든 코덱스 200 이것도 이제 코덱스 200이거든요. 200 시총 200 안에 이거는 단일 이것도 이제 단일이죠. 이거는 코덱스 레버리지 그죠? 레버리지 상승하는 쪽으로 도는 거. 그 다음에 인버스 떨어지는 거. 인버스도 떨어지는 거죠. 떨어지는 거. 이제 삼성전자 단일 레버리지 삼성전자 거죠. 그 다음에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떨어지는 거. 그 다음에 이것도 탑2 플러스 탑2니까 삼전닉스만 합친 거죠. 반도체. 그 다음에 타이거 200은 저기 미래에셋 자산운용이거든요. 미래에셋 이거 코덱스는 삼성 자산운용이고 미래에셋 타이거 200 그다음에 200 코덱스 반도체. 그러니까 어쨌든 다 이게 보면 다 삼전닉스에 관련된 거죠. ETF 상품. 그러니까 이런 애들 쪽에 돈이 다 몰려버리니까요. 실질적으로 지금 거래대금이 돌아야 될 애들이 거래대금이 돌지를 못해요. 다른 업종들이. 그거를 제외시켜놓고 ETF 제외시켜놓고 주가를 보면요. 이게 지금 1등이 오늘 지금 아직까지 거래되고 있기는 SK 하이닉스거든요. 오늘 거래대금이 34조예요. 34조 4,700억입니다. 엄청난 거래대금이거든요. 근데 오늘 지금 거래대금 19등이 삼성생명이에요. 거래대금이 얼마입니까? 3,700억입니다. 이 몇 배 차이 날까요? 90배잖아요, 90배. 거의 90배. 오늘 거래대금 1등부터 19등, 오늘 대한민국에서 19등이에요. ETF 제외하고 1등이 삼성 SK 하이닉스고 19등이 20등이 거의 뭐 한 3,700억 나와요. 그럼 1등과 20등 차이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거든요. 이 정도의 거래대금의 차이는 중간에 비었다는 얘기죠. 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해드렸지만 ETF 상품을 포함하고 나면 중간에 가야 될 애들이 많이 가지를 못해요. 뭐 그런 현상들. 테마가 타더라도 좀 10% 가야 될 15% 갈 애들이 10%만 가는 거예요. 10% 가고 매물 쏟아지고. 그리고 이게 매물 쏟아지니까 회전이 빨리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시세 흐름을 받지도 못하고 반대로 ETF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반대로 다른 종목 수급이 뺏기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게 심각한 수준인데 또 다행스럽게 이제 정부에서 이걸 인지하고 있죠. 그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발굴하는 단계다. 발굴하지 말고 없애면 됩니다. 근데 없앨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심사숙고해서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아마 제가 볼 때는 정부에서 인지를 하고 있고 이재명대통령은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에서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에 뭐 이런 이제 ETF 상품 관련해서 뭐 좀 규제를 좀 더 한다거나 아마 좀 제한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는 조금 시장이 좀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려봐야 될 것 같고요. 역대급이거든요, 이게. 진짜 역대급이에요. 지금 이 뭐 거래대금 순위를 놓고 봐도 이 정도면은 진짜로 처음 봅니다. 우리 코로나 터졌을 때나 뭐 대형 악재 터졌을 때나 그 다음에 뭐 리먼 사태 때도 이렇게 ETF 상품이 많이 없었거든요. 코로나 사태도 터져도 ETF 상품 6개 있어요. 6개. 그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엄청나게 좀 많이 붙어서 이거 덕분에 지금 전 세계 시장도 난리지만 특히나 국내 시장은 더 심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뭐 알고는 계시면 좋겠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 한번 더 체크를 해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시장도 아마 이제 극강의 변동성이 생길 거예요. 저 ETF 때문에.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또 지켜봐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 더 봐야 되겠다. 이게 또 웃긴 게 시간의 거래에서도 ETF 거래대금이 엄청나게 붙는 거죠. 뭐 이런 것들. 시간의 거래대금도 보면. 코덱스 SK 단일 종목이 시간에 4% 들어온 거예요. 이게 34,000원짜리가 50만 원 붙은 거거든요. 뭐 이것만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많이 붙은 거죠. 뭐 타이거 이런 애들만 겁나게 거래량이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다른 쪽으로 가야 될 게 못 가는 거지. 예를 들어서 어제 같은 날 양자 컴퓨터 같은 날 엑스게이트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 드림 스케이트도 같이 가야 되거든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상한가를 가야 될 애들이 가지를 못하고 시세를 받아야 될 애들이 받지를 못하는 거지. 그래서 상당히 주식시장이 짜증스럽게 만들어놨어요. 주식을 힘들게 만들어놨거든요. 개인들의 좀 형평성에 맞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어서 아마 제가 볼 때는 조만간에 뭐 그런 어떤 이제 정책이나 이슈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런 면에서 보면 내일 시장에서도 좀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봐야 될 것들은 역시나 지금도 얘기하지만 극강의 변동률이다.
그래서 우리가 볼 때 삼전닉스 6인방, 여기서 삼성전자 SKS 포함해가지고 삼성전자 우선주, 그 다음에 SK 스퀘어, 그 다음에 삼성전자 때문에 지분이 가는 삼성생명 물산, 이렇게 포함해서 6종목과,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반도체 단일 ETF. 단일 ETF가 지금도 거의 역대급의 거래대금을 가지고 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수급에 따른 등락에 따라서 주가 변동력을 거의 곱하기 2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호가가 비어 있는 데다가 장중에 매도세가 많아지니까요. 그런 악순환의 반복이 계속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종목들이 불가피하게 반도체 종목이 떨어지니까 계속 몰리는 거죠. 오늘도 지금 반도체 섹터도 좀 계속 몰리거든요. 오늘 삼성전자가 뭐 자사주 매입한다는 소식으로 지금 10% 들어왔잖아요. 지금 8.7%예요. 어제 떨어지고 나서.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이 삼전닉스에 관련했던 부분들에서 조만간 어떤 정부의 규제가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 상태로 만들지 않고 계속 흘러가면 결국에는 나라는 절단납니다. 파국나요, 파국. 언젠가는 반도체는 끝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더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삼성전자가 나쁘다는 게 아니죠. 지금 우리가 보는 실적은 아직 1분기 실적을 본 거거든요. 이제 2분기 실적을 기대하는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3분기, 4분기, 2027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반도체 속도는 내년까지를 감안을 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수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1분기도 그렇고 2분기도 그렇고 지금 실적이 좋아진다는 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이쪽 가면 갈수록. 근데 주가가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냐면 2분기 실적에 맞게끔 올라갔느냐 맞냐 이거지. 지금 내년 실적까지 끌고 와가지고 주가를 급등한 거 아니냐 이거야. 잘 생각하시면. 지금 주가가 지금 올라간 게 지금 30몇만 원 올라가고 삼성전자 SK는 300만 원 갔잖아요. 그럼 이걸 지금 보는 애들이 2분기 실적에 맞춰서 주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2분기 실적은 3분기 실적보다 더 매출이 작겠죠. 영업이익도 더 작을 거고요. 그럼 3분기 되면 당연히 2분기보다 실적이 좋으니까 주가는 더 올라가야 되죠. 그럼 똑같은 현상이 계속 내년까지 벌어지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진짜 뭐 100만 원, 1000만 원 가겠습니까? 가만 또 100만 원, 1000만 원 갑니까? 그렇게 결론 질 수밖에 없어요. 이 상태로 계속 가면. 그러면 그러진 않을 거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하시면 지금 보면 삼성전자의 주가는 올해 4분기의 실적까지도 갖고 와서 주가가 반영된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많이 올라가 있어요. 정말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곱절로 올라가 있거든요. 그죠? 그만큼 실적이 정당한지를 봐야 돼요. 뭐 PBR에 비해서 정말 올라갔다. 그거는 PBR 10배니까. 그럼 10배 되면 주가가 400만 원 가면 그럼 그 400만 원에 맞는 실적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요. 그렇죠. 그죠? 그 지금 아직 2분기 실적도 안 봤어요. 내년 아직까지 실적을 7분기까지도 봐야 되는데, 그지? 아직까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맹점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있다. 그래 보도록 하고, 역시나 그 다음에 이걸 체크를 하고 보셔야 되고요. 너무 ETF 등락이 심하다는 거죠. 규제 나올 때까지 단타로 보시고요. 자, 두 번째로는 역시나 좀 말씀드릴 수 있는 거, 그걸 체크하고 실질적으로는 어디로 가냐. 전라도 호남지방이죠. 호남지방에 부동산을 갖고 있는 기업들. 그 종목들 중심으로 한 종목 정도만 이제 단타로 보셔야 됩니다. 단타로 보셔야 되는데, 이게 29일 정도 되면 이제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29일 정도 됐을 때, 이제 과연 SK가 좀 오케이 할 것이냐. 그 정도로 체크해서 보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제약바이오나 이제 로봇. 이제 앞전에 얘기했지만 원래 어제거든요. 어제 제약바이오 로봇 우주항공 관련해서 이재명 정부가 뭘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강하게 이끌어가겠다 얘기가 나왔는데 늦었어요. 많이 늦었거든요. 이게 이 뉴스를 5월달에 3월달에 전쟁이 일어나고 회복할 때 그때 그 얘기를 해서 반도체를 갈 돈을 이쪽으로 많이 몰아놨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반도체가 지금 정도 다시 2분기 실적이 좋으니 다시 올라가겠다 이렇게 해도 저는 상관없다고 보는데 하루 종일 주구장창 삼전리스죠. 그러다 보니까 50일 신저가가 되게 많이 나타났고요. 그래서 그나마 오늘 제바, 로봇주, 특히 제약바이 종목들이 오늘 수급이 되게 좋으면서 이제 전체적인 코스닥시장을 좀 이끌어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가 지금도 계속 강조를 드리는데 반도체 소부장을 보시는데 반도체 소부장이죠. 소부장 종목을 보셔야 되는데 역시 다 사시면 안 돼요. 그나마 이제 반도체 소부장 관련해서 손절 설정하고 시총이 높은 종목들 쪽으로 한두 종목을 필히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거는 모멘텀은 역시나 전라도 쪽 호남 지방에
반도체 증설에 따른 기대감이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역시나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은 특징주들. 오늘 우리가 볼 때, 우리 오늘 뭐 들어가서 배웠던 게 삼익제약 들어가서 아침 약 받고 들어가서 팔고 나오는데, 저기 20%까지 급등했었거든요. 뭐 그런 것처럼 손절가를 꼭 설정을 해서 소량만 잡으시는 매매를 하시라. 왜냐하면 주가가 지금도 보면 오늘 같은 날도 그렇지만 주가 변동성이 심하니까요. 종목들이 주가만 쭉 떨어지면 이제 뭐 10종목이 올라가 10종목 중에 한 8, 9개가 올라가는 애들이 갑자기 주가가 딱 떨어지면 이게 전부 다 마이너스 돌아서요. 그 정도로 변동성이 심해요. 그러다 보니 종목들에서 이제 잠깐만 수익 나와도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많이 쏟아지는 그런 흐름을 좀 연출하고 있거든요. 해서 이 뭐 종목들도 보시게 되면 아시겠지만 이게 장중 내내 수급이 들어와야 될 시간대에서 들어오지 못하고 그 수급이 다 그 단일 ETF 쪽으로 다 빨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볼 때는 장중에만 조금 지금은 당분간 좀 조심하시는 매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도록 하고 내일 이제 보셔야 되는 종목들 이제 좀 짧게 설명드리고 저녁에 요게 또 유튜브 또 여기 또 MTN에서 저녁 방송 하니까요. 오셔서 좋은 혜택 받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첫 번째로 봐야 될 애들은 단타 종목을 넣어놨는데 이제 전라도 광주 종목들은 내일 뚜껑을 열어봐야 돼요. 특히나 서산이 지금 이제 정지를 먹고 내일 상장이 되거든요. 전봇대 만드는 회사인데 결국에는 만원을 가겠다는 의지가 깊다, 그죠? 그래서 내일이 이게 또 갭 붙어가지고 꼬라박을 수도 있어요. 상가갈 수도 있고.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자리이고요. 그래서 내일 아마 저 전라도 쪽은 종목 보고 좀 추천을 드릴 예정이고, 첫 번째로는 내일 소룩스를 드려볼까 생각 중입니다. 소룩스. 오늘 지금 이제 재료가 좀 나와서 급등하긴 했는데, 이 종목이 지금 알츠하이머법 관련해가지고, 이제 그 기업 합병 소식 때문에 주가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대량거래 좀 수분해서 급등했는데, 알츠하이머 글로벌 3상 아리바이오 이 흡수 합병 소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근데 이제 이것도 원래대로라면 상한가가 가고 끝났어야 될 종목이 결국에는 장중에 좀 올라가면서 결국에는 윗거리 달고 다 또 빠져버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내일 정도 손절가 딱 설정해서 한번 단타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지만 뭐 갑자기 또 반도체 소부장 쪽이나 반도체 단일 ETF이나 삼전지수 쪽으로 돈이 또 많이 몰리게 되면은 또 이런 애들 또 수급이 없을 수도 있거든요. 자, 내일 또 손절 설정해서 뭐 이런 식의 반등 한번 노려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거래량이 한 2100만 주기 때문에 거래량 한 절반 정도만 붙어줘도 한 파동을 줄 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한 5250에서 5350원 정도로 단타를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관련 종목으로는 이제 CP 시스템인데, 이것도 지금 우리가 예전에 조선기자재 관련해서 저희가 큰 쪽으로 수익 한번을 먹었던 종목이거든요. CP 시스템. 그래서 이제 이 종목도 지금 오늘 추가적인 어떤 공시 재료 가지고 주가가 좀 들어오긴 했어요. 그래서 동종목도 지금 원래 앞전에 상가 나왔다가 이 조정이 크죠, 그죠? 상가 나왔는데 다음날에 마이너스 20%예요. 조정 먹고 다시 갔는데 일봉상의 등락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추가적인 어떤 시세 흐름도 기대하기 전에 일단 내일 한 번 더 체크를 해보시고요. 이 CP 시스템도 원래 이 반도체 종목, 로봇주 관련해 뭐 조선기자재 뭐 이런 식으로 예전에 많이 작업을 때렸거든요. 동종목도 미국 인텔 반도체 H 글라이더의 장비를 그죠? 뭐 이제 케이블 공급한다는 소식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수급이 들어오긴 했는데요. 역시나 개인적 입장에서는 조금 뭐 키스트론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아침에 조금 밀어주면 단타 먹고 윗꼬리 달고 빠지는 그런 매매를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아침에 좀 밀어주게 되면 3250, 3300원 정도로 보시고 개입이 많이 붙으면 하지 마세요. 이것도 매물대가 있어가지고 일단은 이렇게 단기 종목을 좀 뽑아놨고요. 그리고 지금 뭐 애프터마켓에서도 계속 보고 있긴 한데요. 요새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거래대금도 어마무시합니다. 뭐 보시면은 마녀공장 이런 애들도 지금 이게 정규시장에서는 이제 지금 약보합으로 강보합이 내일 끝났거든요. 약보합 강보합 끝났는데 애프터마켓에서 지금 공시 나와가지고 그냥 확 땡겨버려요. 이 시세 흐름이 20% 들어옵니다. 이것도 장 마감 때 뭐 뉴스 나온 것도 아니고 장중에 뉴스 계속 내다가 결국 자사주 이제 매입 소식으로 인해서 급등해버려요. 그러니까 이래 급등하면 아무짝에 의미가 없죠. 이미 장 끝나고 난 뒤에 애프터마켓에 들어오는 거니까요. 다 살 수가 없는 상태. 물론 걸어놓으면
살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지금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쨌든 증시는 상당히 큰 폭의 주가 움직임 폭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등락폭도 심하기 때문에 당분간 삼전익세에 따른 움직임, 특히나 ETF 관련했던 부분들, 더군다나 지금 삼전전자가 다시 또 시가총액 1등을 또 차지했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다시 또 삼성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또 뛰어넘기는 또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심하게 격차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고요. 업체라 티체랑은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아마 좀 상승폭이 제한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요? 이 상태로 놔둬놓고 나중에 반도체 섹터에 투매 나오거나 주가가 매물 나오면 진짜로 국내 시장은 지금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이 종목이 두 개가 빠지면 아까 보셨잖아요. 어제 하루 이틀, 하루 빠지는데 시가총액이 512조가 날아갔거든요. 512조를 어느 종목이 커버를 시켜줄 것 같습니까? 절대 커버가 안 됩니다. 이런 애들, 두산 에너빌리티 이런 애들 상가 가봐야 60조라 해서 상가 가봐야 얼마나 늘 것 같아요? 63, 18, 18조 넣는다 시가총액. 어제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빠지잖아요. 이 1% 빠지면 이제 20조 빠지거든요. 20조 빠지는데 이 20조 빠지는 돈에서 메꾸려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상가를 가야 돼요. 그러면 이 전체적인 시가총액은 비슷해지겠죠. 그죠?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삼성뉴스에 돈이 너무 많이 몰려있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의 변동성은 극단적이기 때문에 내일도 아마 삼성뉴스 움직임 따라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봅니다. 오늘도 SK하이닉스는 제가 주가 혹시 좀 떨어지게 되면 한 235만원에서 245만원 정도 지지선만 조금 체크하고 이제 잡아가 볼 수 있도록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가가 245만 3천원이에요. 그러니까 요 20일까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셔야 되고 이런 데는 좀 천천히 떨어져야 되거든요. 어쨌든 간에 이런 모습이 좀 나왔고 오늘 나머지 부분은 오늘 기법 강의하면서 좀 더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지금 증시는 좀 이제 무리하게 들어갈 시장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철저철미하게 비중 조절해 가면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고생 많으셨고 마치도록 하고 저녁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